내가 죽어야 행복하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행자 김혜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30년간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한 어머니가 받은 배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선택한 놀라운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세이신 김정희 할머니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30년을 사신 분인데요. 과연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여러분, 혹시 3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희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때가 제가 42살이었어요. 아들 태수가 겨우 17살이었죠. 그때부터 정말 죽을 만큼 일했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나갔어요. 하루에 집 3-4군데씩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해주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아들 학비 대고 용돈 주고 옷도 사주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30년간 모은 돈이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한 푼 한 푼 모아서요. 제 옷도 안 사입고 외식도 안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모은 돈이었어요. 3억 2천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현금과 대출을 일으켜서 샀어요. 32평 아파트였는데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 아파트 값이 20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잠시 행복했어요. 정말 위대한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아들 태수 씨가 결혼을 하셨나 봐요? 네. 47살 된 아들이 45살 된 윤미라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미라한테는 딸이 둘 있었거든요. 그럼 할머니와 아들 부부, 그리고 손녀 둘이 함께 사셨군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녀들이 할머니 하면서 안아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나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며느리 미라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라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네,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 있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과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아이들 옷이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 빨래를 따로 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서럽고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잠시 TV를 보고 있으면서 우연히 들었어요. 오빠, 시어머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만약 뭔 일 생기면 이 집은 다 우리 거야. 보험금도 2억이나 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더 있나요? 더 끔찍한 문자도 있었어요. 미라의 남자친구 문자 재현입니다. 보험금 나오면 우리 결혼하자.
그 늙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며느리 미라의 문자 답장 재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요즘 혈압약 먹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좀 섞으면. 혈압약에 뭔가 섞는다고요? 설마. 그때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하겠어?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매일 먹던 혈압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알약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져가서 물어봤는데 약사가 말한다. 할머니, 이거 혈압약이 맞긴 한데 이상한 성분이 섞여 있네요. 누가 임의로 조작한 것 같은데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던 거구나. 살인 미수를 시도했다는 건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 태수 씨도 알고 있었나요?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도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아들 태수가 바람피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의사가 혈압이 너무 높다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그럼 빨리 정리되겠네. 집도 생기고. 응, 그럼 우리 정식으로 만날 수 있어. 엄마 보험금도 2억이나 되거든. 내가 30년간 키운 아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더 끔찍한 대화도 들었어요. 미라야, 엄마 혈압약에 뭘 섞었다며? 응, 혈압 올리는 성분이야. 조금씩 먹으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흔적도 안 남고 그냥 고혈압으로 돌아가신 걸로 나올 거야. 부부가 함께 살인을 계획했다는 건가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과거였어요. 며느리의 과거에 뭔가 있었나요? 어느 날 낯선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미라의 전 시어머니셨는데, 정희 씨 맞죠? 제가 윤미라의 전 시어머니 박영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차 오신 줄 알았어요. 정희 씨, 조심하세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전 남편을 죽였다고요?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라가 시집 온 지 2년 만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겨우 43살이었는데 그럼 의문사였나요? 처음에는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미라가 남편 장례식장에서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보험금 언제 나와요?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을 묻다니. 그뿐만 아니에요. 49제도 안 끝났는데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계획적인 범죄였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남편 약통을 조사해 봤어요. 심장약에 이상한 성분이 섞여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겪고 있는 일과 똑같았어요. 정희 씨, 미라가 지금 정희 씨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럼 미라 씨가 연쇄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영자 씨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라는 결혼 전문 사기꾼이에요. 돈 많은 홀아버지나 과부를 찾아다니면서 결혼한 뒤에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결혼 사기꾼이었다고요? 저도 조사해 봤는데 미라 전에도 2번 결혼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남편들이 의문사했고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구나 싶어서. 정말 무서운 여자네요.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고요? 네. 제가 30년간 믿었던 친구 경희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친구분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경희가 사실은 미라와 한편이었어요. 친구가 며느리와 한편이었다고요? 30년 동안 제일 가까웠던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미라가 경희한테 돈을 주고 저를 감시하게 했던 거예요. 친구 경희와 미라와의 통화의 재현입니다. 미라야, 정희가 요즘 은행에 자주 가더라. 통장 정리하는 것 같던데. 그럼 빨리 처리해야겠네. 언니, 이번 달에도 200만 원 드릴게요. 30년 친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고 저를 감시했던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경희가 미라한테 제 모든 생활 패턴을 알려줬어요. 언제 은행 가는지, 언제 병원 가는지, 심지어 제가 어디에 돈을 숨겨뒀는지까지.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30년간 혼자였구나.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었구나. 그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울다가 문득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울어야 하지? 잘못한 건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군요. 그래요. 30년간 당했으니 이제 내 차례다. 나도 똑똑해질 때가 됐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반격을 결심하신 거군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증거를 확실히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떤 증거들을 모으셨나요? 첫째, 불법 대출 서류들을 전부 복사했어요. 둘째, 미라와 다른 남자들의 문자 내용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어요.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네요. 셋째, 아들의 바람 피우는 현장도 몰래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넷째, 조작된 혈압약도 증거로 보관했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군요. 마지막으로 미라의 전 시어머니 박영자 씨와 함께 미라의 과거 범죄에 대한 증거도 수집했어요. 완벽한 준비였네요. 네. 저도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과연 어떤 일들, 소름 끼치는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72세 할머니의 지혜와 끈기가 만들어낸 완벽한 계획을 지켜봐 주세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첫 번째 계획이 뭐였나요? 조용히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어요.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간 사이에 말이죠. 집을 파셨다고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집을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묻는다. 어떤 집이신가요? 강남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금매요. 그럼 지금 시세가 20억인데 시세보다 좀 낮춰야 할 텐데. 괜찮아요.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20억짜리 집을 금매로 내놨다고요? 18억에 내놨어요. 2억 원을 손해봤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신 거죠? 네. 부동산 아저씨가 그날 오후에 왔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 하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금매라면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 맞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수자가 금방 나타났나요? 부동산에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신혼부부가 말한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약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제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사 준비도 하셨겠네요. 네,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 아니, 진짜 친구인 대학 동창 은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순이야, 갑자기 웬일이야? 은수가 나 제주도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네는? 혼자 살아보려고. 은수가 혹시 제주도에 아는 사람 있어? 제주도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다를 보고 살고 싶었어요. 그동안 30년간 아파트에 갇혀 살면서 자연이 그리웠거든요. 대학 동창 은숙이 말했다. 제주도에 내 사촌 언니가 살아. 거기 바다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진짜 친구의 도움을 받으셨군요. 은숙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복수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죠? 네, 두 번째 단계로 미라의 범죄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직접 경찰서에 가셨나요? 며느리가 제 명의로 불법 대출받은 서류, 혈압약 조작한 증거, 그리고 미라의 전 시어머니와 함께 수집한 미라이, 과거 범죄 기록까지 모든 걸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말한다. 할머니,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사기죄와 살인미수죄에 해당됩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그 순간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싶어서 세 번째 단계는 뭐였나요? 아들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태수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들도 횡령을 했다고요? 미라와 바람난 여자들에게 쓸 돈이 필요했던 거죠.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하고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쓴 돈들. 이것도 증거가 있으셨나요? 태수 방에서 카드 영수증들을 다 찾아뒀어요. 그리고 태수가 술 먹고 실수로 한 얘기들도 녹음해뒀고요. 아들 태수가 술에 취해 말한다. 내가 회사 돈 좀 써도 뭐 어때? 어차피 내가 번 건데. 엄마 죽으면 집도 있고 보험금도 있고. 자기 엄마 죽기를 기다리면서 회사 돈까지 훔치는 아들. 정말 제가 30년간 키운 게 이런 놈이었구나 싶어서 한심했어요. 그럼 이제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이사짐 센터도 부르고 제주도 갈 표도 예약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하셨나요? 미라와 태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준비를 했어요. 30년간 제공한 가사노동이 대가, 정신적 피해 보상, 불법 대출로 인한 손해 등등. 변호사 재연. 할머니,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완벽한 준비네요. 드디어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왔어요. 이사짐 센터도 와 있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을 터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동시에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설렘도 있었고요. 드디어 대결의 시간이 왔군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제주도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은 여전히 신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쌓여있는 박스들을 보고는 어리둥절했죠. 며느리 미라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서 아들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설마.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어. 드디어 폭탄 선언을 하셨군요. 아들 태수가 충격받으며 이사요? 어디로요? 나는 단호하게 제주도로 내일 아침에 이사 짐차가 와. 며느리 미라가 급박하게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때 저는 3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무슨 일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들 태수가 경악하며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며느리 미라는 다급하게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너희야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정말 통쾌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며느리는 뭐라고 했나요? 며느리 미라가 큰 소리로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오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할 말이 없어졌겠네요. 두 사람 다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그런데 더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었죠? 그때 본격적인 진실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미라야, 내 명의로 5천만 원 대출받은 것도 알고 있고, 태수야, 너 바람 피우는 것도 다 알아. 그리고 미라야, 내가 내 혈압약에 뭘 섞었는지도 알고 있어.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겠군요. 며느리 미라가 당황하며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증거도 다 있어. 경찰에도 이미 신고했고 너희 둘 다 곧 조사받게 될 거야. 아들 태수가 떨며 엄마? 정말 경찰에? 그리고 태수야, 내가 회사 돈 횡령한 것도 회사에 이미 제보했어. 완전히 몰락의 길로 들어섰군요. 미라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더라고요. 며느리 미라가 절규하며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아이들 생각은 왜 이제 해?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나를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정말 통쾌한 복수네요. 태수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아들 태수가 묻는다. 어머니 집 판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돈 얘기군요. 바로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죠. 역시 끝까지 돈이었어.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제주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 미라가 악담하며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기적이라고? 72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내가 이기적이라고? 마지막 한 방을 날리셨군요. 그래,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은 어땠나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운 아침이었군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사짐 센터는 언제 왔나요? 7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30년을 산 집인데 제 물건은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서너 개가 전부였어요. 이사짐업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가족들과의 마지막 작별은 어땠나요?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정말 간단한 작별이었네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손녀들은 어땠나요?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드디어 출발하셨군요. 마지막으로 제 반려견 보기를 안고 차에 탔어요. 대학 동창 은숙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정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할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홀가분하셨겠네요. 맞아요.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한편 서울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주 금요일에 며느리 미라가 사기죄와 살인 미수죄로 구속됐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고 혈압약에 독성 물질을 섞어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윤모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까, 다?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태수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횡령 혐의로 고발됐어요. 바람 피운 여자는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몰락한 거군요. 손녀들은 미라 친정으로 보내졌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가족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해체된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30년간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정희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겠군요. 네.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72년을 살면서 처음 맞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새로운 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30년 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였겠네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 주인인 집이었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하면서 소리쳤어요. 반려견 보기도 좋아했나요? 보기도 신이 났나 봐요.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고요. 보기도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요? 첫날 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주도로 이사 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바닷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어요.
서울에서 들었던 소리들과는 많이 달랐겠네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평화로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은 어떠셨나요? 일찍 일어나서 보기와 함께 바닷가로 첫 산책을 나갔어요. 보기가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어요. 바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새로운 이웃들도 만나셨겠네요. 산책하다가 할머니 두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같이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군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여기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주더라고요. 혼자 만드는 첫 식사는 어땠나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에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맛있으셨겠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행복했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어요. 제주 시장이었는데 정말 정겨웠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묻는다. 혼자 사시나 봐요. 예,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셨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김정희예요. 첫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일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김정희로 살자. 72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있었다고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태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문을 열어보니 태수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태수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아들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요? 태수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미라는 구치소에 있고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일자리를 못 구하겠어요. 아이들은 친정으로 가서. 완전히 가족이 해체된 상황이었군요. 듣고 보니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죠? 네,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이미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거든요.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면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김정희 당시 재현 마이너스 단호하게. 안 돼. 분명하게 거절하셨군요. 태수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그럼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 혼자서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정말 현명한 선택이셨네요. 그날 저녁 태수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아들 태수는 감동하며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태수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금세 먹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을 먹는 거였겠네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태수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네.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존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은 제주도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매일 보기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네요. 태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저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소녀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답장하셨나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직도 경계를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면서요? 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이사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이웃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매일 아침 산책하는 길에 작은 펜션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꽃을 가꾸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펜션 사장 박영수님 이 묻는다. 안녕하세요. 매일 이 길로 산책하시는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라고 해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이 펜션 운영하고 있어요.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정말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셨군요.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인사를 나누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차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직접 끓인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그럴까요? 그때부터 가까워지신 거예요? 펜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더라고요.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내 보내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손님들 맞이하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였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30년 전에 청담동에서 가사 도우미 일하셨던 분 맞나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때 그 집 아들이었어요. 30년 전에 인연이 있으셨던 분이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30년 전 제가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집의 아들이 박영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때도 서로 알고 지내셨나요? 그때 정희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분인지 늘 지켜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항상 밝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는데 할아버지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인연이 이어지지 못했나 보네요. 그때 저는 기혼자였고 정희 씨도 혼자 아드님을 키우시느라 바쁘셨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저를 눈여겨보셨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럼 운명적인 재회였군요. 아내가 사별한 후 5년 동안 정희 씨를 생각했어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다니.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세요? 할아버지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72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으셨네요. 매일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손님들 식사 대접하는 것도 즐거워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손님들이 할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시면 정말 뿌듯해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니까 보람도 있고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으시는군요. 맞아요.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제 노고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아들이 다시 찾아온 적은 있나요? 한 달 전에 태수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태수야.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아들 태수재현.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 하지만 가끔 놀러와 아이들도 데리고. 단 하루만. 아들도 이제 받아들이시나요? 태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밝은 표정인 걸 처음 봐요. 정말 잘하신 선택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인정하는군요. 정희 씨 손님들이 저녁 준비됐냐고 하네요. 네, 금방 갈게요. 태수야, 엄마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살 거야. 너도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정말 감동적인 결말이네요. 72세의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과 진정한 자유를 찾았어요.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인생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정말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72세에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김정희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행복하냐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